결국 그렇게 됐군요. 이틀 뒤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발언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15일이나 16일이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 대면 조사인데 네.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청와대도 준비가 돼 있나요? 놀랬을 것 같아요. 청와대는 지금 이게 어제 그제부터 이제 검찰청으로 아예 소환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네. 청와대 입장에서 그걸 지금 밝히기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넘어왔었는데 사실 이거는 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가 구속영장 만료가 제가 알기로 20일까지고요. 19일 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순실 씨도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지시를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도 대통령과 얘기 과정에서 최순실 씨한테 넘겨줘라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예. 그럼 그 중간고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이 세 사람을 어떻게 기소하나요? 그러니까 조사는 필연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사 방식을 최초에는 뭐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정말 초유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면 조사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서면 조사를 하는 건 말 그대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9분 정도 했었던 그 사과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 똑같습니다. 서면 조사는. 결국 기업들이 선의로 돈을 모아준 것을 누군가 특정 개인이 이익을 위해서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셨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각은 검찰 측에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야 그렇죠. 된다. 국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대통령이 여기에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 이 사안의 가장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속속 증언들이 나오는 거는 그 지금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충분히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해야 되나 검찰 입장에서도 또 사실 검찰청 앞에 포털에 현직 대통령을 세운다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제3의 장소에서 과거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했던 것처럼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은 검찰청사로 소환을 해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평검사들 이런 사람들은 소환해서 직접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현직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 전례가 없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경호에 문제가 생깁니다. 대통령이 오더라도 어쨌든 검찰청사 안에 경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검찰 손해보호에서는 야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어떻겠니? 했지만 어쨌든 청와대에다는 소환 조사를 한번 먼저 던져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청와대 쪽에서는 제3의 장소를 지금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백성문 변호사 얘기처럼 국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진실을 다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완전 다르거든요. 청와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거하고 자기 집에서 조사받는 거죠. 그리고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는 거 얼마나 다르냐면요. 검찰청에 피의자로 소환을 당하게 되면 검찰청에 한 4월, 5월 되면 철쭉이 아주 예쁘장하게 펴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올라갈 때 한 1, 2분 사이에 아주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 한 번만 빨아라 했는데 2번 빠른 거 그거 자체도 죄로 느껴질 정도로 자기 인생 전체가 한 번씩 다 스크린이 된다고 합니다. 주마등처럼 뭐 여러 가지가 스쳐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이 사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검찰이 조사를 모두 마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진실입니다.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없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와 일정 조율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궁금한 게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나가게 되면 변호사를 따로 선임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까? 일단 참고인이 네. 선임 안 하고 나갈 수 있죠. 뭐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혼자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변호사 대동하는 것보다. 예. 근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 조사건 제3의 장소의 조사라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는 거의 저도 뭐 짐작이 다 가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진술도 진술이고 그 사이에 그 뭐로 여러 경제수석이나 그다음에 비서관들의 진술이 전부 다 진술만 있지 네. 물증이 별로 없는 게 알겠습니다. 그 물증은 대부분 청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저는 대통령의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진실이 밝혀지기 쉽지 않을 것 글쎄 같아요. 많이 드네요. 지금 뭐 대면 조사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상당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촛불 민심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입장을 내놓긴 내놔야 되는데 뾰족한 묘수는 없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국장님, 보면 그냥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건지 대책은 없네요. 그러니까 정은국 대변인의 저런 멘트가 이른바 이제 외교적인 멘트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입장, 지금 내놓을 입장이 없는 겁니다. 마땅하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상황이 엄중하고 뭔가 고뇌하고 있고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거다라는 이 포괄적인 그러한 멘트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저는 어제 이제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외쳤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다 들었을 것이다. 특히 라고. 청와대가 더 잘 들린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메아리가 있어서 더 잘 들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실제로 어제 상황에 대해서 그 전과는 다르다. 이것이 굉장히 엄중함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입장을 또 내놓을지 봐야 될 텐데 좀 주목이 됩니다. 벌써부터 뭐 세 번째 사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볼멘 소리들이 많아서요. 대통령의 첫 번째, 두 번째 사과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글쎄요, 뭐 얘기를 좀 대통령 얘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진짜 얘기대로 포토라인에 선다면 이것도 정말 권위가 땅에 더 떨어지는 거면 검찰 조사에 앞서서 뭐 3차 세 번째 사과 말고도 진짜 특단의 조치를 청와대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에서 검찰청산의 소환 조사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는 결국 검찰청의 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쓴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수치,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5천만 국민의 수치거든요. 예. 그 전에 결국은 검찰의 어떤 의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라, 그리고 나와라, 이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참고인이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게 참고인.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검찰청으로 소환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여지를 두기 위해서, 그리고 포토라인에 쓰는 거는 피의자들은 반드시 세워야 되지만 참고인 같은 경우는 안 세워도 사실은 국민들의 비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만약에, 아니 검찰청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조사를 받든지 간에 지금 이미 774억 원을 강제로 징수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미 피의자다, 그걸 참고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조사를 받으러 오기 전까지는 참고인일지 몰라도 나갈 때는 이미 피의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소환조사라고 하는 얘기는 대통령의 신분 자체가 크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나온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 의원님. 네, 지금 이제 어제의 시위도 그렇고 이게 일반적인 국민 감정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런 감정 위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다수의 목소리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저 반응을 보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네. 사실 저는 어제 그런 정도 규모의 시위가 있었으면 지금 19일 날 또 예정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특단의 대책이 오늘 정오쯤, 아니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변인의 입에서 뭐 예고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을 봐서는 지금 대기업의 총수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마 자발적인 그 기부였다라고 답변했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본인들도 더 엮이고 싶지 않아서라도 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대통령은 이미 선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제 문건 유출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건 유출의 경우 또 최순실은 사인인데다가 문건이 최종본이 아니라 해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대충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게 대충 감이 잡히면서,
지금 아무리 뭐 사퇴하라, 국정에서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그럴 생각이 혹시 해야 할 없는 것 생각은 아닌가. 없다. 예. 그렇다면은 그 탄핵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인가까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든 그 검찰 소환의 날짜는 15일 아니면 16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청와대에서 또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시거나 무슨 어떤 그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 국민적 반발도 커지겠지만 네. 아마 지금 제가 추정하는 게 일정 부분 또 맞는다는 해석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 함정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관저가 아니라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들었어야 정상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대통령이 보면 관저에 뭐 집무실보다는 관저에 계셨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네. 뭐 세월호 때도 그렇다고 정호성 비서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뭐 관저에서 들었건 집무실에서 들었건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쭉 대통령의 어떤 인식이나 또 행동했던 거, 사과문에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을 본다면 과연 대통령이 이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퇴진, 이 하야를 이야기하는 이런 예. 부분에서 대통령이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아마 그 결심 자체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쭉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일관적인 어떤 그런 걸 본다면 기회만 어떻게 되면 네. 다시 뭔가 이 국정 장악력을 행사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가 헌법상에 나와 있는 조치,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알겠습니다. 것이거든요. 예. 촛불에 일단 청와대는 오늘 뾰족한 응답이 없었습니다.